저는 회원님들한테 식단은 90% 내지 100%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되게 살이 많이 찌신 분들한테 "아 운동 좀 해." 이 말은 틀린 거네. 그죠? 그러니까 오히려 "운동 좀 해."가 아니라 식단 좀 관리해." 혹은 뭐 "음식을 바꿔."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얘기네요. 자기가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수박을 하루에 4분의 1 통을 드신다는 거예요. 옛날에는 마케팅으로 3개월에 10kg 빼드립니다. 아니면은 환불해드립니다.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, 물론 당연히 3개월에 10kg 뺄 수는 있죠. 근데 그게 과연 건강하냐라는 거죠. 그 트레이너가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'쉽게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.'라는 그 겉으로 되게 화려한 거를 많이 보고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, 현실은 내가 마케팅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회원 관리도 해야 되고 수업 외에 할 게 되게 많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이면을 잘 모르고 트레이너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그만두는 것 같아요. 작가님께서는 실제 이제 PT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마케팅 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해요. 잘 되신다고 하니까. 마케팅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 자영업들의 그 항상 가지고 있는 숙제가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,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전 블로그를 한 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달에 한 20개 정도 이상은 글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'아, 나는 이런 사람이야.' 이런 걸 좀 증명을 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SNS로 인스타나 아니면 틱톡이나 이런 걸로 운동 영상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. '어떻게 하면은 뭐 운동을 좀 쉽게 할 수 있다.' 약간 이런 콘텐츠도 만들면서 좀 홍보를 하고 있고,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'나 트레이너야.' 약간 이런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.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? 요즘에 이제 막 기만량이 나왔잖아요. 뭐 위거비도 나오고 마혼자로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경제신문 이런 데 봤을 때는 이제 힘들게 운동하지 않아도 이제 "약한 알로 이제 살을 빼는 시대가 왔다."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운동하고 뭐 이런 업종의 뭔가 위기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어떻게 보세요, 그런 것들은?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운영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, 실행 기간이. 근데 요즘에 또 이제 쪼끔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요. 그다음에 막상 살은 많이 빠졌는데 체력은 안 좋아졌다. 그다음에 근력은 또 더 많이 낮아졌다.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하더라도 운동을 병행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게 어느 정도 위협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, 나중에 이거에 대한 현실을 또 알았을 때는 '그래도 정석인 게 답이구나.'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그 트레이너분이나 이제 그 다이어트 관련 전문가분들을 이제 인터뷰할 때 항상 나오는 뭐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. 막 기적 같은 감량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좀 제가 이제 작가님 이제 그 소개 자료 보고 책 봤을 때는 그런 걸 엄청 내세우진 않으셨더라고요.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?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깐요. 불가능하다. 네. 옛날에는 마케팅으로 3개월에 10kg 빼드립니다. 아니면은 환불해드립니다.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, 물론 당연히 3개월에 10kg 뺄 수는 있죠. 근데 그게 과연 건강하냐라는 거죠.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운동의 목표는, 물론 다이어트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요소가 있지만 결국에는 건강한 삶이거든요. 근데 그 건강한 삶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래서 내가 몇 개월 안에 몇 킬로 빼드리겠습니다, 이런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좀 제시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3 개월에 10kg 뭐 이런 거 한 달에 뭐 10kg 이런 거 빼는 거 보고서 '나도 저렇게 빼야지.' 하고 가는 건데, 그럼 이제 대표님 말씀은 대부분은 이제 그게 약간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고,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뭐 약간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고, 또 그렇게 살을 빼더라도 요요가 다시 올 가능성도 크고,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에 현혹될 건 아니다. 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작가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많이 먹어서인가요? 요즘에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그렇죠. 네. 너무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고, 그거를 이제 그 식성을 버릴 수 없으니까는 살이 찌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음식과 운동을 두 가지는 항상 나오잖아요. 네. 그 운동과
음식의 그 비율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살을 빼는 데는 뭐 운동도 물론 중요하고 음식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어쨌거나 음식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?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. 무조건이에요? 네. 그러면은 내가 뭐 맨날 뭐 야식 먹던 거 뭐 배달 음식 시켜 먹던 거 이것만 줄여도 사실은 살을 뺄 수 있다. 어느 정도는 감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거기서 운동은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?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회원님들한테 식단은 90% 내지 100%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거기에 운동은 내 몸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, 그다음에 보통 이제 50kg, 50kg라도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랑 그다음에 근육량이 많으신 분이랑 이렇게 몸매가 차이가 나잖아요. 그래서 같은 몸무게라도 좀 더 슬림하게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, 그리고 처진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플러스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되게 살이 많이 찌신 분들한테 아, 운동 좀 해. 이 말은 틀린 거네. 그죠? 그러니까 오히려 운동 좀 해가 아니라 식단 좀 관리해 혹은 뭐 음식을 바꿔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얘기네요. 사실 이 운동이나 식단이나 정확한 건 없잖아요. 정확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식단이 조금 베이스가 돼야지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어쨌거나 살을 빼고 싶다면은 일단은 식단부터 좀 들여다봐야 된다. 네. 그게 바뀌지 않고는 운동해도 기대한 만큼의 그런 체중 감량은 쉽지 않다. 네,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처음에 상담 막 하실 거잖아요, 회원들 보면은. 그럼 이제 식단에서 뭐 여쭤보시나요? 네, 식단 같은 거 물어보죠. 그럼 이제 여성 전용 PT샵이니까 여성분들만 많이 만나실 테니까 네.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? 공통대로 짚히신 게 있을 거잖아요. 일단은 음식 조절을 못하는 게 가장 크긴 한데,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"아, 이거를 먹어도 살이 쪄요?"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게 당음료,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거. 그러니까 과일을 저번에 한번 회원님이 자기가 살이 이제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그 센터에서 운동을 좀 꽤 하셨던 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식단은 어떻게 드시고 있어요?" 그렇게 했는데 식단에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. 근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수박을 하루에 4분의 1 통을 드신다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간과했던 거죠. 근데 회원님, 수박의 당이어 가지고 그거 많이 먹으면 살쪄요. 그것도 탄수화물이에요." 이렇게 했는데 회원님이 "그것도 당이에요? 그것도 살쪄요."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음식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뭔가 컨트롤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양은 둘째치고 일단은 살이 찌는 음식에 대한 것조차도 일단 잘 모르고 있다. 네.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짚고 이제 하던 운동을 계속하면은 이제 그냥 살이 빠진다. 네. 어느 정도는 살이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작가님의 삶을 쭉 들어봤는데 뭐 사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되게 안정적이지 않은 길을 간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. 뭐 사실은 뭐 26, 27에 뭐 갑자기 연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 지금 또 이제 자영업자로서 또 이제 PT샵을 또 하는 것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언제 망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게 대한민국 현실이긴 하잖아요. 안정적인 좀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? 아니면 부모님이 "아, 너는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. 좀 야 그냥 뭐 공무원 시험 보든지 뭐 어디 들어가서 회사 좀 다니지."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? 지금까지도 듣고 있어요.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안정적으로 살기 원하죠. 그리고 저도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다 보면은 뭔가 되게 더 불안해지더라고요. '나 뭔가 안 한 것 같은데?'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. 약간 도태되는 느낌? 맞아요. 도태되어 있는 느낌이 되게 계속 저는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신 만큼 이제 어쨌거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뭐 성공도 많이 하시겠지만 실패도 많이 하셨을 텐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'아, 나도 이제 너무 힘들다.'라든지 뭐 '아,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.'라든지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? 항상 항상 들고, 그래서 제가 일을 제가 생각을 하기에 남들보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번아웃도 되게 빨리빨리 오거든요. 근데 번아웃이 있어서 '일을 하기 싫다.'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 이틀 집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은 '아, 이렇게 살면 안 돼. 다시 또 열심히 살아야지.' 그럼 계속 그게 자꾸 계속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주변 친구들 뭐라 그래요? 작가님의 삶을 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. 예.
반응들이 어떤가요? 그냥 "왜 저렇게 열심히 살아?"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.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는 "와 진짜 대단하다.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해?"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. 나는 "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와 너 되게 본받을 만하다. 근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."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도 있고. 작가님은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들을 어쨌거나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어떻게든 도전하고 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,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, 뭐 심지어는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분도 있는데, 그런 분들은 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고 생각하세요? 경험을 안 해 봐서 뭘 할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20대 회원님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자기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"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뭘 할지 모르면은 일단 뭐라도 한번 해 보세요. 아무거나. 그래서 특히 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. 저도 20대 때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러면서 '아 나는 서비스직이 어울리는 사람이구나.'라는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마지막에 종착 그 지점이 '헬스 트레이너가 되지 않았나.'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조차 모른다. 네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작가님 워낙 많은 경험하셨으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좋지 않았던 거가 있었다든지, 아니면은 반대로 내가 이거는 별로 뭐 안 좋아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봤더니 좋더라고,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? 배우라는 직업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배우라는 직업이 겉으로 되게 화려해서 '아 나는 좀 잘 할 수 있을 거야.'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내 재능의 한계를 좀 많이 느끼게 되고 '이거는 좀 나랑 맞지 않는 직업이다.'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딱 이제 해 보니까 어쨌거나 나만의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. 맞아요. 안 해 봤으면은 아마 계속 지금까지도 '아 나 배우 하고 싶은데.' 이걸 계속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 이제 헬스 트레이너는 맞는 것 같으세요?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그 천직이라는 그게 딱 하자마자 느낌이 오나요? 아니면 이게 이것도 역시 뭐 한 3 개월, 6 개월, 뭐 1년 해야지 이게 알 수 있는 건가요? 저는 처음에 가르칠 때부터 '너무 이거 너무 재밌다.'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너무 재밌으니까 '잘하고 싶다.'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. 이렇게 재밌는데 돈도 주고 뭐 이런 느낌인가요?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. 가르치는 직업이 저한테 엄청 잘 맞더라고요. 그리고 보람도 느껴지고.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으로 좀 파생되는 걸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가르치는 게 근데 꼭 뭐 건강이나 운동은 아닐 수 있잖아요. 네. 뭐 근데 왜 건강이나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? 지금은 헬스 트레이너 하니까는 건강이나 운동에 대한 한정적인 건데 저는 자기 계발도 어쨌든 간에 좀 알려주고 싶기 위해서 책을 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교수로 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학생들에게 쪼끔 더 좋은 환경에 대한 거를 공부시켜 주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는 거죠.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 속에서 좀 남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남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덜 가는, 좀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계신데, 뭐 여기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런 거는 없으세요? 두려움이랑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.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? 근데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재밌다. 약간 이런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. 혹시 뭐 그런 거 없었어요? 뭐 이제 뭐 우리나라 구조상 뭐 초등고등학교와 뭐 한 교실에서 같이 같은 대학 입시라는 그 문을 향해 가니까 딱 비교가 등수로 되지만, 지금 어쨌거나 뭐 본인의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. 그 관점에서 약간 주변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 좀 내가 비교를 해서 스스로가 좀 작아지거나, 혹은 좀 뭐 스스로 좀 우월감을 느끼거나 뭐 이런 뭐 비교의 대상 뭐 이런 거는 어떠신지?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나이다 보니까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부럽기도 한데 또 그 친구들이 안 가본 길을 또 제가 가기 때문에 그 서로에 대한 그 동경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뭐가 좋다,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나의 좋은 것도 있고 내 길을 감으로써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딱히 부럽진 않고. 부럽기도 해요. 그렇게 돼요? 부럽기도 해요. 저렇게 살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'이런 미래의 모습이겠지.'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 길이
저는 나쁘진 않아요. 그럼 작가님 나다운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세요, 지금?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나다움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? 도전?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는 게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발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럼 내가 나를 안다는 게 뭐 사실 뭐 내가 지금 나 데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, 몇십 년 동안. 근데 이거를 사실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어떻게 좀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? 많이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. 직접 부딪히면서 '아 이거는 내가 좋아했던 거구나.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구나.'라는 거를 좀 알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뭐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작가님에게 결국 잘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인가요? 잘 사는 삶. 예. 잘 살았다. 나 잘 살고 있어."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그 잘 산다라는 거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거? 뭐 PT샵을 막 대전에 10개 세워서 막 독점해 막 뭐 그런 거예요. 어떤 모습이에요?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행복하세요? 10점 만점에 몇 점 주고 싶으세요? 행복도가? 행복도 지금은 한 6-7점 정도 그 돼서 정도? 네. 생각보다는 낮은데요, 생각보다? 지금의 그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과도기라면 어떤 과도기죠? 지금 좀 한 발판을 더 나아가기 위한 그 과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것도 이제 권태로워졌다. 권태로워졌다는 아니고 제 영역에서 좀 더 확장하고 싶은데 이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좋았다가 또 싫었다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 6-7점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변화가 좀처럼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. 네, 지금 이제 어떤 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10점을 향하도록 하는 그 한 발판의 정점에 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책 제목은 이제 뒤집박죽이지만 나다움 인생 살고 싶어라고 하셨잖아요. 네. 여전히 뒤집박죽이라 생각이 드세요? 본인의 삶이? 그런 것 같아요.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 뒤죽박죽인 삶을 토대로 해서 다음부터는 좀 한 발씩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그럼 지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고민이 많은 뭐 20대나 30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? 일단은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끊임없이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거를 위해서 저는 도전이라는 그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다운 인생을 좀 살고 싶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이나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뭐 작가님과 뭐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있을까요? 네. 저는 유튜브 두잇 지민을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 지금 인스타그램 계정은 리안 지민인데 LIAN 그다음에 밑에 짝대기 JEEMIN 이렇게입니다. 그럼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뭐 유튜브 댓글을 달든지 아니면 인스타 DM 보시나요? 네, 물론 보죠. 인스타 DM을 통해서 이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이제 작가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뒤집박죽이지만 나다운 인생 살고 싶어의 저자이자 대전에서 이제 여성 전용 PT 센터 나다운 핏을 운영하고 계신 이지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.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